자, 가족회원 여러분, 3월 4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2시 47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지수가 현재 5,100을, 5,200선을 무너졌다가 700선까지, 7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다가 지금 550포인트 선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서없이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바로 시장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빠지니까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시장이 좋아지면 산다. 그럼 그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은 갑자기 반전이 오고, 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지금처럼 이제 손절이 되는데, 만약에 시장이 회복됐을 때는 상당 부분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사야 되기 때문에 100주가 뭐 60주, 70주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수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V자로 회복하게 되었어요. V자로 하락한 것은 V자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른바 그 반도체 중심의 영업이익 사이클이 업황이 꺾이거나 뒤집어지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AI에 따르는 여러 가지 흐름, 로봇에 따르는 흐름, 그런 흐름이 하나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전쟁이 진행이 됐더라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증권사들이 전망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삼성 SDI도 보게 되면 34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37만 원 오락가락 좀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토목큐브도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5만 4천 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5만 7천 원대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이 흐름도 같은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먼저 지금 토목큐브 같은 것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토목큐브는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이제 지금 33,600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10,000주 이상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장 지수가 반전이 되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토목큐브다 이렇게 봐야 되고, 삼성 SDI도 지금 이 시각 현재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12만 6천 주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 보면 외국인이 5만 5천 주, 기관이 한 5천 주 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연기금은 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두 종목은 탑픽이기 때문에 그냥 좀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그러실지라도 여유 있게 대응하시는 전략을 가져간다. 그 코멘트를 드리고요. 단지 이제 제가 삼성전기도 제가 이제 얘기 드렸는데, 삼성전기는 오늘도 역시 급락 흐름에서는 15% 비중을 공략해도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어요. 역시 뭐 그 흐름은 여전히 유지합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하락폭이 큰 오늘 급락 흐름 속에서는 15% 매수 비중을 유지한다. 오늘 37만 1,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는 더 급락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제가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출렁출렁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주를 산다고 치면은 오늘까지 해서 45주를 매수를 하게 된 것이죠. 또 앞으로 내일장, 모레장 계속 보면서 그 흐름을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먼저 개인들의 신용 풀 매수 물량이 상당 부분 좀 이번 시장에서 해소가 되는 흐름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신용 투자가 그동안 좀 많이 있어가지고 신용 투자가 이번 장에서 상당 부분 많이 정리가 된 것 같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6,300을 넘었다가 지금 5,300선까지 좀 좁혀졌는데, 지금 1,0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1,000포인트 이상의 많은 상승했던 과다 밸류가 이렇게 좀 5,500선 전후로 좀 이렇게 좀 안전대로
가면서 약간은 이제 다음 여지를 좀 남겨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시각 현재 이제 그 원달러 환율과 그 다른 나라 시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76원, 환율이 지금 이제 1,480원대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지금 4.46포인트 빠졌어요. 니케이가 국장이 더 많이 빠지긴 했는데 니케이가 4.46% 빠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과 S&P 이 선물 시장 지수는 지금 나스닥이 0.79, S&P 500 선물 시장이 지금 0.56.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오히려 더 하락폭이 적은데 이 아시아 증시가 상당 부분 많이 하락을 했어요. 대만 지수도 3.66 하락했고 국장은 8.3% 빠졌으니까 국장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국장이 이렇게 또 많이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 필요 없이 지금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음 차례는 북한이다, 뭐 북한을 타겟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또 막 또 돌면서 또 뭐 YTN이나 이런 뉴스 매체에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대로 또 이 부분이 투자 심리가 급하게 위축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쉽게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고도의 협상과 전략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략적인 대화의 물꼬를 터서 이렇게 이란도 한번 건들고 베네수엘로 건드렸기 때문에 북한 너네들도 자유롭지 못해 이렇게 압박 수준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북한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부분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3차 대전 납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대를 보내서 10,000명 정도가 희생되는 그런 혈맹을 맺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 단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핵협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그 시진핑과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상회담 전에 어떻게든 이 이란 전쟁을 끝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4주, 5주 얘기 나왔는데 앞으로 정상회담까지는 약 4주에서 5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까지 가겠느냐? 보통은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를 협상하기 전에 상대가 가장 어려운 지경에 기본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여서 그 다음에 협상안을 제시하는 그래서 최대한 양보안을 받아내는 뭐 그런 그 협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트위터에다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심리전을 옮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 어떤 소정의 성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쯤에 아마 이제 협상 카드를 좀 슬그머니 내밀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이란이 차기 지도자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이란이 차기 지도자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가 지금 정확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주 내에 차기 지도자가 선정이 되면 아마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언더그룹 또는 프랑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서방 정상 국가를 통해서 중재안이 나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의 전쟁도 11일 만에 끝이 났거든요. 오늘 이제 5일째 전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 트럼프가 지금 뭐 카드 내밀지 않고 막 직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란도 나름대로 지금 그 뉴스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지금 자기네들 위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란이 미사일을 쏠 수는 있겠지만 미사일을 쏘는 순간 그 미사일 기지가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과 미군의 전력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에 사실 미사일 기지를 열지 못하는 그런 또 현상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을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첫째 이 밸류가 해소가 됐고, 또 하나는 V자로 하락한 것들은 업황이 끝나지 않으면 이거 V자로 회복이 되는 그런 시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2차전지 섹터의 대장주라든지 토모큐브라든지 그리고 다수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장주로 V자로 하락한 것은 V자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황이 아마 로봇,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섹터가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급락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종목이 있을 때는 이럴 때 좀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전략. 예를 들어서 좀 뭐 많은 돈을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분산을 하신 분들 뭐 F3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현대중공업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가 다 하락을 했을 때는 좀 더 빨리 업황이 갈 수 있는 데 쪽으로 조금 더 압축하는 그런 것도 비중을 좀 늘려가서 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삼성 SDI가 지금 37만 2천 원까지 딱 폭을 좁혔어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지금 또 지수가 이렇게 또 많이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외국인이 지금 8,200억으로 좀 매도를 좁혔습니다. 개인들은 좀 매도하고 있죠. 기관이 1조 6천억 정도 사고 있고,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조금 전까지 1조 4천억까지 팔았거든요. 지금 8,200억을 줄였습니다. 이 흐름으로 보면 시장이 빠르게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한 300포인트 정도로 좀 하락폭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그 외국인도 이 급락장이지만 지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고퍼스라고 그러죠. 지수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선물도 매도 쪽에서 혜택을 하게 하면 돈을 버는, 이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이렇게 지수가 급락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선물과 옵션 시장에 그 기관과 외국인이 자산을 운용할 때 그쪽에 또 다시 또 베팅을 또 하기 시작하면 빠르게 지수가 반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쪽도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올라가는 시장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 과다하게 떨어지면 이 반대쪽에 베팅을 해서 지수를 살려내는 또 그런 전략도 자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지수가 급하게 떨어지면 수급이 안정적이어도 지수에 연동돼서 코스피 200에 묶여있는 종목은 주가가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8% 떨어지면 그 비중에 따라서 그 주가도 8%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담겨 있거든요. 담겨 있어요. 그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가 500포인트 떨어져서 8% 떨어진다. 그러면 그 해당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든 종목군들도 비슷하게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개별 종목 수급이 좀 좋으면 좀 덜 떨어지고 개별 종목 수급이 나쁘면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연동돼 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탑픽 종목 강조했고 삼성전기 분할매수 강조했고 지금도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타임인 것은 여러분들이 안 되는 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압축하는 전략을 권장드립니다.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이거 바꿀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면 과감하게 업황의 대표주가 어디냐 반도체, 다음에 어디냐 로봇, 그 다음에 2차전지 대장주, 그 다음에 그중에 토모큐브,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보면 이제 스윙 투자를 본다면 미래에셋증권도 6만 원 파동이 초반까지 빠져버렸으면 이 부분은 다시 주수가 V자로 회복하게 되면 7만 원 이상이 다시 또 회복될 가능성이 큰 거죠. 따라서 그런 것들은 여유 조금 있을 때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단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관점 내에서 좀 코멘트를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토목큐브는 지금 58,000원대까지 낙폭을 좁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넘어가고 나면 다시 시장은 또 좋은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아무리 페어가 돼도 회복을 위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사람 손의 이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소 어렵고 좀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이 길을 제가 말씀드린 처럼 그렇게 극복하는 시간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계속 외국인의 차익 매도가 좀 줄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좀 늘고 있죠. 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가 좀 올라가면 팔 거예요. 하지만 기관들이 지금 방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아마 그동안에 수십조를 팔아서 지금 아마도 외국인들은 조금 매수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이 한 6,400억, 기관이 4,600억 사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개인이 1조 1,0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 정리하고 방송을 마감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방산주 하나여로스가 꺾였고 현대로템 꺾였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하나여로스, 현대로템이 꺾였기 때문에 방산 대장주가 꺾였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조금씩 다시 기존의 업황이 좋은, 실적이 좋은 테마주로 조금씩 좀 옮겨갈 채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5만 원 가고 있죠. 얼마 전에 94만 원까지 갔는데 주당 한 20만 원 정도가 지금 하락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는 제약주가 다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이 12만 6천 원까지 빠졌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고 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 펀드에서 물량을 조금만 흔들어도 주가는 빠르게 반영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4원입니다. 11원 하락에서. 뉴스에는 뭐 1,500원 돌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1,474원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선물 시장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아서 내일 정도 이제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지금은 다소 힘들어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급하게 여러분들 제가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됐지만 시황과 종목 코멘트와 그리고 시장이 왜 하락하는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